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네, 됐다고요? 뭐 아니 하이닉스-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네. 언급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언급했을까요? 이게 뭐라고? 그거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 좀 제동을 걸려고 하는 건가?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근데 재미삼아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트황 이러잖아요. 네. 트럼프는 황제예요. 네, 그렇지. 투하. 이 쥐가 그냥 꼴리는 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뭐 살잖아. 전쟁도 하고 막 그렇게 뭐 이랬다가 관세 저랬다가. 압박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러니까요. 이제 트럼프 얘기 한 말씀 한다면 진짜 저는 진짜 저런 인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예를 들면요. 뭐 네. 우리가 수많은 뭐 독재자도 보고 엉망진창인 지도자도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더 실망할 것도 없지만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거나 미군도 지금 전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공약했던 게 돈도 안 되고, 미국의 명분도 없고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렇지. 더군다나 미국의 피해만 되는 그런 네. 쓸데없는 전쟁 안 하겠다. 특히 뭐 지상전 같은 거 안 하겠다. 우리 군인들이 지상군 같은 거 하면 왜 나가서 뭐 그쵸. 그런 피해를 받아야 되는?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기치로 내걸고 그걸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상관없이 전쟁은 일어났고 네. 미군의 전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은 그런 어떤 그 애국심이랄까요? 네. 국가를 위상한 군인들에 대한 뭐랄까 사회적 존중이 조금 그래도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사자의 유해가 미국으로 이제 쭉 들어오면 대통령이 나갑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성남공항 같은 네. 대통령공항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이렇게 쭉 비행기에서 나와서 이제 쭉 운구될 때 사실은 예의를 갖춰서 맞아. 하고 이렇게 거시경례를 해야 한다라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야구 모자를 쓰고 봤어요. 있어요. 흰색 야구 모자. 예, USA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자를 쓰고 그 다음날 골프 치러 가요. 그러니까요. 이건 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너무- 네. 죄송합니다. 저 따위라고 할 뻔. 저 따위 맞죠?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뿐만 아니라 네. 국가 지도자로서 그 정도를 예우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주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 중에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설하고 나갈 때 요즘도 아직도 음악을 틀어요. 트럼프가 원래 선거 때도 제일 잘 썼던 음악이 YMCA예요. 그래서 지금 또 YMCA 그겁니다. 예.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쳐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전포고하고 뭐 전쟁 얘기 한참 하고 딱 내려갈 때 YMCA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네. 이렇게 춤을 추고 내려가요. 예.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 네. 그 로고송으로 YMCA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아. 기억나요. 영맨, 영맨. 용민이니까. 용민 이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작권자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끝내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참 뭐 그런 트황인데 네. 그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얘기했던 전쟁이 곧 컴플리트 된다. 그리고 끝나도 곧 끝난다. soon, 네. soon, very soon 이 얘기 할 때 사실 이제 기자들의 이제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날 예를 들어서 뭐 유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뭐 유가 관련한 걱정, 뭐 세계 물가에 관한 걱정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 하이닉스, 네. 삼성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트럼프께서 친히 언급해 주셨어요. 언급해 주셔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아무튼 예. 어쨌거나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 차세대 반도체 추가 납품 관련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실상 마이크론을 따돌리고 둘이 납품하는 현재 상황처럼 일단은 네. 물론 뭐 나중에 조금 이제 수위를 맞춰지면 또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2강 체제로 간다 이런 2강.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4 양산을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호재를 계속 내고 있고 하이닉스도 아니야 우리가 사실상 뭐 최종 샘플을 이미 납품해서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어서 뭐 반도체의 어떤 기술 세계 시장의 점유율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호재가 계속 나와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LPDDR6 세계 최초 개발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뭐 굳이 디테일한 얘기 해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소재, 좋은 내용,
늘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이상 없어요. 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외국 매수세도 잡히는 등등등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네. 오늘 증시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또 네. 다음 뉴스를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증시 얘기한 김에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 코스피가 많이 빠질 때도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고 코스피가 오를 때도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르고 코스닥이 지금 좀 잘 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지금 네. 조금 힘이 세요. 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왜냐?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뭐 정부가 코스피 5천 넘어갈 때 이제 코스닥도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한 정책 모멘텀 그건 아직 살아 있어요. 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 말고의 최근의 이슈가 재밌는 게 있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코스닥의 액티브 ETF가 어저께 상장됐어요. 액티브 ETF. 액티브 ETF. ETF.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투자했던. 팔아서 그렇죠. 예. 그 ETF에 그 ETF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ETF는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많이 설명드립니다만 내가 개별적으로 과일이나 뭐 사과나 배 사고 싶으면 그게 개별 종목이죠. 네. 근데 내가 개별적으로 사과 배 사는 게 아니라 과일 바구니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과일 바구니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과일업자가 거기 안에 자기가 알아서 사과, 배, 포도, 키위 넣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네. 통째로 파는 게 과일 바구니. 그게 ETF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샀던 ETF는 뭐냐면 그 과일 바구니 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코스피 전체를 추종하는 ETF 네. 또는 코스닥 150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코스닥 ETF 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 자, 그런 ETF가 있었는데 그 ETF의 핵심적인 운영 로직은 뭐냐면 네. 그 ETF가 따라가는 지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장의 비중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일 바구니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과일업자가 이거 드립니다 하고 과일 바구니를 주는데 네. 그 과일 안에 그럼 과일이 뭐가 들어있냐면 그냥 전 국민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과 제일 좋아하죠 2개, 배 좋아하죠 2개, 포도 2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순서대로. 네. 근데 우리 국민이 많이 안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요? 두리안 이런 건 없어요 거기에. 예? 무슨 말인지 두리안은 아시겠죠? 없고, 예, 예. 네. 국민들이 좋아하는 순서, 시총 순위 또는 거기 나와 있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 지수 순서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편하다. 비중이. 네. 그래서 이게 패시브라고 해요. 수동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냥 따라만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ETF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존에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ETF의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별 종목 고를 필요 없어. 네. 또 시장 전체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편해. 네.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네. 그 대신 비용이 좀 들어가죠. 거기 그것도 펀드니까 네. 펀드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좀 나옵니다. 뭐 이 정도인데 가장 크게 조금 뭐랄까요? 아쉬움이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였어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순서로 과일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비싸게 올라갈 과일이 아닌 것도 좋아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사과 사면 엄청 올라가겠지?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 참외가 풍작이야. 그래서 지금 값이 똥값이 됐어요. 네. 근데 참외 좋아하잖아요, 우리 참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좋아하는 비중만큼 참외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야, 저거 뺐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과일 바구니 전체적으로 수익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근데 못 빼. 왜? 지수에 들어 있거나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그 종목 참외가. 그게 이제 패시브 전략의 한계였어요. 한계. 한계였다. 자, 이 패시브의 반대가 액티브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 나온다는 코스닥 ETF는 뭐냐? 기본적으로 과일 바구니다. 그런데 액티브. 내 마음대로 넣겠다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 만드는 업자가 과일 바구니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전 국민이 좋아하는 순서로 과일을 넣는 게 아니고 네. 요거 참 맛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제철 과일을 자기 마음대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그러네요. ETF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액티브 ETF구나. 네, 그게 액티브 ETF예요. 예. 그런데 액티브 ETF가 지금 3종이 대기 중이고 어저께 이 두 개가 두 나왔는데 개가 나왔네.
액티브 ETF가 출시되고 이게 왠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 네. 많이 올랐는데요?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 예. 그 과일 바구니가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만약에 미리 짐작을 우리가 했다면 네. 오늘부터 액티브 과일 바구니 팝니다라고 하는 순간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과일 바구니 장사가 과일을 담아야 되겠죠. 네. 내 마음대로 담든 액티브로 담든 아무튼 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중에 과일을 사겠죠. 네. 그래서 요 최근 한 일주일 상간에 네. 액티브 ETF에 들어갈 법했던 리스트가 돌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 과일업자가 과일 바구니 장사 개시하자마자 담겠지. 아. 그러면 나는 미리 미리 선반영으로. 산다. 그렇죠. 그래서 올랐구나. 그래서 갑자기. 최근 코스닥이 아. 미리 선반영된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아하. ETF 출시를 때문이군요. 대비해서. 예. 그렇죠. 아.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쩐지 잘 오른다고 했는데 예. 이것도 한 그래서 영향이 있겠네요. A 과일업자 삼성이에요. 예. 삼성이 예. 팔 예정인 담을 예정인 과일 바구니에 뭐가 들어갈까? 라고 하는 명단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뭐 삼성 예를 들어 삼성 액티브 ETF에 사과, 배, 포도 그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체리가 들어간다고 오케이. 체리까지 나도 사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리는 예상 못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타임폴리오라고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여기 과일 바구니에 뭐가 들어간다고? 여기는 사과가 안 들어간대. 아. 웬일이야? 걔는 사과를 뺐대. 예를 들면은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뭐 참외를 좀 많이 넣나 봐. 오. 그래? 참외값이 지금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의 비중으로 하면은 뭐 5가 돼야 되는데 네. 얘는 참외를 한 10 정도 담을 건가 봐. 참외값 더 오르겠네? 참외 사두자. 이렇게 해서 선반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코스닥이 셌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제 대충 어제 기준으로 양쪽에 5천억 내외씩 해서 네. 1조 정도 자금이 몰리면서 이야. 일단 첫날 흥행에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미리 반영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어제부터는 종목이 공개됐죠.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뭐 체리 말고 아까 좀 우리가 좀 희귀하다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두리안 뭐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건 두리안은 잘 안 먹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리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키위, 석류, 뭐 석류 키위. 그렇죠. 뭐 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네. 있네. 그런 종목들이 어제 예상외에 강세를 나타냈어요. 아. 뭐 어제 우리가 증시가 예를 들어 5%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럼 네. 5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15, 갑자기 아. 20 이렇게 빵빵 뜬 종목들이 어제 나온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 그 종목 공개로 인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거기서 많이 편입한다는 예. 것들. 아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영향의 이 함수 이게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재밌게 만들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진짜. 예. 거기서 많이 담냐? 그럼 우리도 담아야지. 근데 거기서 담기 때문에 우리도 담아야지라고 하니까 거꾸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패시브 ETF도 있죠. 네. 그럼 거기에는 이 종목이 없냐? 있죠. 거기는 원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덩달아 이게 또 뜨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그럼 코스닥 150 ETF 같은 게 뜨니까 또 이 종목이 또 뜨네. 또 뜨니까 이게 또 뜨네. 아. 또는 이해되시죠? 예. 또는 이거는 거기서 안 들어 있대. 뭐 이런 돌림체가 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교차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모종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름도 액티브지만 코스닥 시장을 액티브하게 만드는 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 폭락 장세 때 네.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놀랄 일이 아니고 미래가 잿빛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한 번 더 물이 빠져줘야 또 새로운 또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 투자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좋아요. 지금 아주 흐름 좋습니다. 네. 전장만 그치면 다시 또 이제 그래서 아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네. 우리나라 증시, 예. 우리의 펀더멘탈, 뭐 우리 기업들의 이익, 수출, 예를 들어서 네. 또 정부의 어떤 시장 개혁 조치 등등등 네. 아무 이상 없다. 네. 이제 남은 포커스는 전쟁 이슈뿐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전쟁 이슈가 우리가 예상 못한 또 길어지는 사태 있을 어떻게 수 될지는 있죠. 좀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만 그 문제만 남았다면 세계사적으로 또 증시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이런 어떤 국지전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생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과거 역사가 다 증명해 주는데요. 오히려 그 사태 생기기 전보다 다
올라갔어요. 그렇지. 어떤 거는 원먼스, 어떤 거는 뭐 쓰리먼스라고 이렇게 뭐 기간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전부 다 회복합니다. 그 그러니까 미래가 흔들리거나 그렇게 부정하면서 아 무서워 아까 얘기한 나 현기증 나 심장 약해서 못 아 타봤어. 진짜 현기증 났어요 나 떠나- 지난주에 솔직히 현기증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뭐 솔직히 맞아요. 현기증 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 현기증 나서 나 심장 약해갖고 가슴 떨려고 나 이제 못 하겠어요. 이러고 떠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만약에 예, 예. 이게 이런 사태가 이제 2번 왔다 그러면 좀 참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 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희망적이고요. 네. 이 끝은 괜찮습니다. 펀더멘탈이 우리가 탄탄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빠질 그런 어떤 이유가 적어도 우리 내부 안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외부가 있다면 전쟁인데 이제 중요한 건 전쟁이 진짜 중동에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나 전쟁 안 할래 뭐 이겨서 안 할래 혹은 뭐 그렇죠. 져서 안 할래란 말은 안 하겠지만 이겨서 안 할래 이런 말하는 순간 다시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잔혹하고 인명 피해가 많이 생기는 네. 문제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쟁 자체보다도 음. 엄격히 말씀드리면 전쟁으로 인한 유가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렇지. 유가가 중요해요. 예, 미국이 두드려 맞든 이란이 두드려 맞든 보다 사실은 자본이 주목하는 부분은 네. 경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정유 시설 타격처럼 음. 기름을 건드리는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좀 전 세계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주로 이제 화약고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도 있겠군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누가 운하를 파서 네. 호르무즈 해협으로 안 가고 그냥 바로 거기서 네. 어떻게 홍해로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동양으로 있어요? 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홍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얘기입니다. 네. 네. 지도를 볼 때 왼쪽이 홍해고 오른쪽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네. 그렇지.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홍해로 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글로 빼고 있어요. 어. 이런 위기 상황마다. 근데 빼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쪽에서 직접 빼는 것보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만 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건 오른쪽입니다. 지도로 네. 볼 때 음. 호르무즈 해협을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빼는 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바깥을 벗어나서 그쪽 바다 쪽으로 예. 그쪽 바다 쪽으로 빼는 파이프라인도 하나 있어요. 오만 쪽에. 또 양이 적다. 예, 양이 네. 적어요. 아니 그래서 그냥 뭐 네. 강을 파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예를 뭐 들어서 MB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 지정학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아직 뭐 그냥 상상 속의 얘기긴 네. 한데 예를 들어서 이 기름의 수송에 관한 이런 항구적인 문제. 네. 근데 물론 그러긴 쉽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어. 그럼 거길 또 이제 폭격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전면전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근본적인 해답은 어쨌거나 기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이 중동 관련해서 리스크가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명분을 그럼 어떻게 삼냐 핵을 제거했다는 둥 뭐 미사일 기지를 다 타격했다는 네. 둥 이건 아직 사실 현실화되기 조금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란 입장에서 영구히 뭐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하지 않겠다. 뭐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뭐 종전이 된다라든지 뭔가 그런 카드도 지금 논의 그러니까 그 호사가들 사이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중인 거는 같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 파이프라인이 뭐 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제 파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급변 장세 속에서 적어도 전 세계가 에너지를 걱정하면서 멈추네 만회하는 정도까지는 안 일어나는 어떤 대책 같은 것도 또 나름대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